네, 이번 시간은 종합 원가 계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12페이지 보시면 의의가 나와 있는데요. 자,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업종, 즉 화학공업이라든지 또는 식품가공업, 그리고 뭐 종이를 만드는 제지업 또는 금속 제조업, 굉장히 많은 업종에서 쓰고 있는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즉 우리가 배를 만들거나 또는 건물을 짓거나 이러한 업종에서 주로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대량 생산하는 업종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비교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정 혹은 각 부문별로 원가를 집계한 다음에 집계된 원가를 각 공정이나 부문의 산출물에 균등하게 분배하여 산출물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즉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그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를 다 집계를 일단 하고 그렇게 집계된 원가를 산출물에 나누어서 그렇게 우리가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제공품 있죠. 우리가 제공품에서는 지금 완성이 지금 된 것도 있고 또는 아직 덜 완성된 것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완성품으로 환산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시 후에 볼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별 원가 계산과 지금 오늘 배우는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개별 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각각 제품 하나씩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이다. 즉 건설업이나 조선업, 항공기 제작업 같이 우리가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생산하는 그런 업종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고, 제조 원가는 각 작업별로 집계하고 그 작업에서 생산된 제품 단위의 원가를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일단 그리고 우리가 작업 원가표라는 이러한 표를 중심으로 즉 우리가 선박 하나를 만들 때 그러한 작업 원가표대로 원가를 계산한다라고 배웠죠. 자, 반면에 우리가 배울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해서는 시장 생산 형태, 즉 표준 규격 제품을 대량으로, 자, 대량이 포인트죠. 우리가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서 사용한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제조 원가는 각 공정별로 집계를 하고 그 공정을 통과한 제품 단위의 원가를 배분한다. 요거는 우리가 이따가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도 같이 볼 건데 그때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요거는 제조 원가 보고서라는 이러한 양식에 의해서 작성이 된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종합 원가 계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품목은 이라고 되어 있죠. 1번 보시면 축구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씩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는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이고요. 자, 맥주도 마찬가지고 휴대폰도 우리가 대량 생산하는 업종입니다. 자,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하나씩 주문을 하게 되는 개별 원가 계산이 적합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종합 원가 계산의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직접 재료 원가, 그 다음에 2번 가공 원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별 원가 계산은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배울 종합 원가 계산은 두 가지로 나눈다. 일단 그리고 우리 가공 원가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요게 이제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이렇게 더한 것이 가공 원가다라고 여러분들 원가 분류에서 배우신 적 있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누게 되고, 자, 일단은 일반적으로 직접 재료 원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재료를 투입할 때는 공정 초기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조 원가는 일반적으로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공원가, 즉 직접 노무비나 직접 제조 간접비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전량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투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원가에서의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의 합인 가공원가는 공장 전반에 걸쳐 투입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20%가 완성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가공 원가도 20% 투입이 되고 이런 식으로 비례적으로 투입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원가의 성격을 보면 가공하면서 진행률에 따라서 같은 얘기죠. 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눈 이유도 이렇게 우리가 공정 초기에 투입하냐 또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비례해서 투입되느냐 그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완성품 환산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종합원가 계산에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완성품 환산량은 물량 곱하기 완성도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의의부터 볼게요. 자, 산출물의 완성 정도를 측정한다라는 것이 완성품 환산량이고요. 공정에서의 모든 노력이 투입됐을 때 생산되었을 완성품의 개수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대량적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발생한 원가를 완성품, 즉 우리가 만든 수량으로 나누어서 일괄적으로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러한 완성품이 정말로 100% 완성된 그 완성품이 있을 것이고 아직 기말 현재에 공정이 진행 중인 덜 완성된 그러한 제공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덜 완성된 거를 완성된 걸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환산을 해서 일괄적으로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구한다라는 것이고요. 계산 이유가 나와 있죠. 생산된 모든 단위를 경제적으로 동일한 가치로 환산한 후 원가로 배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거를 계산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공품 계정에 지금 완성이 된 게 있을 거고 아직 기말 현재 남아있는 기말 제공품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직 완성되지 않고 50%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예를 들어 봤을 때 자, 완성된 거는 예를 들어 100개다. 그리고 기말에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50개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한꺼번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자, 경제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데 이제 요거를 완성품으로 환산을 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동일한 가치로 원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만약에 완성품이다라고 했을 때는 자, 50개 곱하기 완성도 50% 해가지고 자, 요게 만약에 완성됐다라고 했을 때는 25개의 완성품에 그런 가치가 있을 것이야 라고 환산하는 것이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요거는 물량 곱하기 완성도다. 즉 물량 곱하기 완성도를 하면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예제를 보면서 이해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주식회사 에듀프로는 7월에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여서 7월 중에 1000단위 착수했고요. 그래서 700단위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단위는 자, 7월 말, 자, 요거를 우리 교재 오타가 있죠? 이거를 12월 말로 오타를 정정해 주시고요. 12월 말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얘기죠. 요거는 아직 미완성됐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장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60%일 경우에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DM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 재료비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L 더하기 OH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자,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를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거 700개는 어쨌든 재료비 기준에서 보면은 700개가 다 투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12월 31일 기준으로 재고가 300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300개 중에 이 300개가 지금 재고에 있는 거는 어쨌든 요거는 공정 초기에 재료비가 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재료비는 300개만큼 다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한 거 700개 더하기 기말 재고 300개 해서 1000개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고요. 반면에 우리 직접 농업이랑 제조 간접비 더한 거, 즉 요거를 우리는 가공 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가공 원가는 완성품에 대해서는 어쨌든 100% 이게 완성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완성도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성품은 어쨌든 완성도가 100%다. 그러면 이 가공 원가도 700개에 100%가 다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말 재고의 완성도가 몇 %라고 나와 있어요? 자, 60%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기말 재고는 완성도가 지금 60%예요. 이 말은 즉슨 가공 원가도 60%만큼만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공 원가의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은 자 180개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 지금 300개 기말 제공품이 있는 거에서 자 완성도 60% 곱해서 기말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게 된 거죠. 즉 완성도만큼 가공 원가가 투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우리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결과적으로 880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종합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합 원가 계산은 이러한 단계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물량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고 그 다음에 가공 원가는 전반적으로 비례해서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두 번째가 우리가 방금 했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재료비 따로 그 다음에 가공 원가 따로따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하고 나면 이거를 단위당 원가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단위당 원가를 구하고 단위당 원가가 구해졌으면 이제는 우리가 완성품 된 거는 얼마냐 그리고 기말에 있는 제공품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종합 원가 계산을 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완성품 환산량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교재 114페이지 보시면 자, 평균법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완성품 환산하는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평균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입선출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평균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제공품의 제조를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가정한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기초 제공품이 있는데 이거를 자 모두 다 단기에 다 착수한 것으로 가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발생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여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안분 계산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 제공품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제공품의 기초, 즉 우리 전기에서 넘어온 그러한 제공품이 이제 이번 기수의 기초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기에서 이 기초가 예를 들어 100개가 넘어왔다고 했을 때 전기에서 우리가 만들다가 중간에 완성이 되지 않아서 이번 기수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완성도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가 예를 들어 20%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수의 단기 발생한 제공품이 예를 들어서 300개다라고 했을 때 기초는 20% 완성이 이미 됐는데 요거를 고려하지 않고 요거 한꺼번에 다 합쳐가지고 이번 기수에 다 0부터 다 새롭게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평균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초에 이런 완성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기에 모두 0부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평균법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월말 제공품 평가액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월초 제공품 그 다음에 당월 제조 원가 요거를 다 더해요. 그래서 우리가 월초 제공품의 금액이 있을 거죠. 그래서 월초 제공품에 대한 금액과 당월에 들어갔던 제조 원가를 모두 다 그냥 더해버려요.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완성품 수량, 그 다음에 월말 제공품 환산량, 즉 우리 수량을 아예 다 완성된 거랑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으로 다 나누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금액을 다 더해버린다. 구분을 하지 않는다. 월초랑 당월이랑.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지금 월말 제공품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에서 수량을 나누면 단위당 원가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단위당 원가를 월말 제공품 환산량으로 곱하면 자, 이게 이제 금액으로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평균법이다라는 거고요. 공식이 굉장히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이 완성품 환산량, 즉 수량 구하는 것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지금 식이 너무 복잡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상도는 평균법에 의하여 종합 원가 계산을 하며 재료는 공정 초기, 그 다음에 가공비는 고르게 투입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봅니다. 자, 보시면 지금 기초 제공품 0개 되어 있고 단기 착수량 자 4,000개, 그 다음에 기말 1,000개, 완성품 수량 300개 나와 있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게 편하시냐면 일단 재료비, 그 다음에 가공비 요거를 나누어서 각각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 기초는 지금 0개잖아요. 그쵸? 0개예요. 재료비와 가공비도 다 0개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착수한 게 4,000개 중에서 지금 완성된 게 3,000개예요. 완성된 거. 3,0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도 마찬가지로 완성된 게 3,000개죠. 완성은 즉 완성도가 100%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말. 자, 기말은 지금 완성도가 50%인데 재료비는 어차피 공정 초기에 다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1%만 돼도 재료비는 100% 다 투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료비의 기말 완성품 환산량은 1,000개 모두 다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가공비는 완성도에 따라서 즉 50%에 따라서 1,000개 곱하기 50% 해서 500개가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보면 재료비는 4,0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3,500개 이렇게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을 각각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우리가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이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에서 평균법을 봤다면 이제는 선입선출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 제공품을 우선적으로 완성시킨 후에 단기 착수 물량을 가공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거는 그냥 이번 기수에 다 했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입선출법은 먼저 지금 기초 제공품이 이미 완성품이 이미 만약에 20%가 이미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부터 먼저 가공을 하고 나머지 단기 착수한 게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완성품 원가는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발생 원가로, 자, 기말 제공품 원가는 단기 발생 원가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선입선출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완성된 거는 어쨌든 먼저 들어간 게 이제 100% 먼저 나갔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완성한 거는 기초 제공품이 다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고, 즉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다 나갔다고 보는 것이고, 기말에 남아있는 거는 이제 단기 발생한 걸로만 구성이 되어 있겠죠. 이게 이제 선입선출법의 특징이 되겠고요. 자, 월말 제공품 평가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식이 나왔는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방금 봤던 요 평균법에 대한 식은 지금 월초 제공품을 앞에 더해줬고, 자, 거기에 당월 제조 원가를 더했다면 지금은 월초가 지금 없죠. 월초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초는 이미 다 완성돼서 나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월초에 대한 거는 더해주지 않고, 지금 이 수량에 대한 것도 보시면 완성품 수량 더하기 월말 제공품 환산량까지는 똑같은데 뭐 하나를 뺐어요. 자, 월초에 대한 수량도 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을 하시려면 우리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월초에 대한 데이터는 모두 다 완성됐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월말 제공품 평가에서 월초는 다 제외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빼는 것도 우리가 월초에 대한 거를 빼주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빼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품 수량 더하기 월말 제공품 환산량 마이너스 월초 제공품 환산량, 이렇게 구하는 것이 선입선출법에 대한 우리 완성품 환산량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종합원가 계산 하에서는 원가 흐름 또는 물량 흐름의 가정에 따라 완성품 환산량이 다르게 계산되죠. 다음 중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전기와 단기 발생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자, 구분하지 않는 거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뭐예요? 평균법에 대한 특징이 되겠죠. 자, 요거는 평균법에 대한 설명.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1번이 되겠고요.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기초랑 단기, 그 다음에 기말은 나와 있지만 지금 이번 기수에 완성된 완성량은 안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제공품 T 계정을 먼저 그려서 기초 제공품은 500개고, 그 다음에 단기에 착수한 거는 2000개고, 그래서 지금 차변의 합계가 2500개가 왔죠. 그러면 대변에도 단기 완성된 거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기말이 300개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변에도 합계가 2500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완성된 거 수량 몇 개예요? 2200개. 이거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재료비,
그 다음에 가공비.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보면, 자, 일단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단기 완성된 거 2,200개죠. 요거 완성된 거 더하기 그 다음 기말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하면 되겠죠. 기말은 지금 300개인데 요게 이제 아무리 완성도가 50%라고 하더라도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100%로 보고 300개 모두 다 기말 제공품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가 선입선출법에 대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 뭘 빼야 된다? 기초에 대한 금액을 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 수량이 500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 데이터를 뺀다. 그래서 500개라고 기초에 대한 수량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2,000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공비에 대해서도 마저 보게 되면 일단 완성된 게 2,200개죠. 이거는 어쨌든 100% 완성된 거기 때문에 2,200개 다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지금 300개인데 완성도가 50%다라는 거죠. 가공비는 우리가 완성도에 따라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300개 곱하기 50% 해서 150개가 기말 제공품에 대한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초에 대한 수량을 빼야 하는데 기초 제공품은 지금 500개인데 완성도가 20%죠. 그러면 이것도 가공비이기 때문에 요 완성도를 곱해서 100개 있죠. 100개 요게 이제 기초 제공품에 대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죠. 그래서 완성도를 고려한 100개라는 기초 제공품 수량을 빼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계산을 하게 되면 자, 2,250개가 가공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은 종합 원가 계산 시 가공비,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고 관한 자료이다. 기말 제공품 평가를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할 경우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계산을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초 제공품 나와 있고 단기 착수량 나와 있고 기말 제공품 나와 있고 단기 완성품 수량까지 다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평균법 적용했을 때 지금 가공비만 물어봤잖아요. 그럼 가공비에 대해서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기초 제공품 200개, 완성도 60%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기초 제공품 200개, 자, 200개, 그 다음에 완성도 60%. 이거는 우리가 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기초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평균법은 기초는 뺀다라는 것이고, 자, 단기 완성된 거 700개 더하기 기말 제공품 300개인데 지금 완성도가 40%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공비에 대한 거니까 곱하기 40% 이렇게 하면 자, 820개가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출법. 자, 요거는 우리가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자, 기말 제공품 자, 완성된 거부터 할게요. 완성된 거 700개 더하기 기말 제공품 300개 곱하기 완성도 40%까지는 똑같은데 뭘 뺀다? 여기서 기초에 대한 걸 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기초에 대한 거 200개 곱하기 완성도 60% 요거를 빼면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죠. 그래서 자 120개 빼면 요거 계산하게 되면 70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몇 개가 나요? 120개가
걸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하실 때 다른 건 똑같다. 우리가 완성된 거, 그 다음에 기말에 대한 거, 요거까지는 똑같은데 선입선출법은 기초에 대한 거는 다 완성이 됐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기초에 대한 데이터는 뺀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손을 보면 되는데요. 자, 116페이지 보시면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여도 정상품이 될 수 없는 불합격품이다라는 것이 공손의 정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손실한 거 있죠. 우리가 지금 불합격된 거라고 되어 있는데 불량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손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손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상 공손, 그 다음에 비정상 공손. 그래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상적인 범위 내의 공손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단기 제조 원가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공손이 나오는 건 제품의 원가로 인정을 한다라는 뜻에서 제조 원가에 포함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비정상적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비정상 공손은 단기 손실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잡손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비정상 공손이다 라고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